캐나다 퀘벡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0대 할머니들이 갑자기 바닥에 앉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의자에만 앉아서 생활하던 분들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겨울철에 맨발로 집 안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이런 현상이 퀘벡 상류층 사이에서 새로운 럭셔리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원인은 바로 한국의 온돌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라페리에르입니다. 퀘벡 대학교에서 건축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죠. 38년을 살면서 캐나다의 겨울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추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만 해도 10월부터 4월까지는 화목 보일러를 돌려야 하거든요. 그런 제가 2024년 가을 국제 건축 포럼 연설차 한국에 초청받았습니다. 에너지 효율 주택 설계에 대한 발표였죠. 솔직히 아시아 국가의 건축 기술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캐나다나 북유럽처럼 혹독한 추위를 견뎌본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숙소였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더군요.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가 없었어요. 바닥에 요 같은 걸 깔아놓고 그게 침대라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한테 바닥에서 자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막상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20도 정도였는데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끝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바닥을 만져보니 미지근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법이라고 하더군요. 바닥 밑으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다니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몸 전체를 감쌌어요. 캐나다에서 라디에이터 앞에 앉았을 때처럼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지 않았죠. 온몸이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겨울철 실내 습도가 20%까지 떨어져서 가습기를 틀어도 코가 마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난방을 해도 공기가 촉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바닥을 걸어봤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죠. 38년 동안 겨울철에 맨발로 바닥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맨발로 돌아다니게 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바닥이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거구나. 캐나다의 난방은 공기를 데워서 사람이 그 공기에 몸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온돌은 바닥부터 천천히 조용히 사람을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문화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로 갔죠. 옛날 귀족들이 살던 집을 복원해 놓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가이드가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관광객 장사치려니 했는데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복은 몸에 딱 붙지 않아요. 공기가 통하면서도 따뜻했죠. 특히 치마 부분이 넓어서 앉았을 때 다리 전체를 감쌌어요. 이상하게도 온돌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조이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감싸는 거죠. 한옥 안쪽 방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온돌방이었어요. 바닥에 방석을 깔아놓고 앉아서 차를 마시라고 하더군요. 캐나다 사람이 바닥에 앉는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막상 앉아보니 불편하지 않았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오히려 편안했죠.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몸이 따뜻해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건가 싶었어요. 옆에 앉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나라는 옷도 방도 이렇게 따뜻하냐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추위를 이기려고 집 안을 뜨겁게 달궜잖아요. 보일러를 최대한 틀어서 실내 온도를 25도까지 올리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적당히 따뜻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한복을 입고 온돌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제가 이런 동양 문화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삶의 품격이었죠. 할머니한테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한복 입고 온돌방에 앉은 모습을요. 할머니가 답장을 보내셨는데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맞아요. 정말 편안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도 온돌방이 그리웠습니다. 호텔은 서양식 난방이었거든요. 에어컨으로 공기를 데우니까 금세 건조해지고 목이 말랐어요.
온돌방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말이죠. 캐나다로 돌아온 게 11월 초였어요. 퀘벡의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갑고 건조하다는 거요.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할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83세이신 할머니는 저랑 같이 사는데 겨울철에는 항상 라디에이터 앞에 앉아 계세요. 무릎 담요를 덮고 뜨개질을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온돌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한테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맨발로 다닐 수 있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상한 동양 발상이라고 하시더군요. 캐나다 사람들은 실용적이에요. 수치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온돌이 더 좋다는 거요. 데이터나 숫자가 아니라 몸으로 느꼈거든요. 할머니께 우리 집에 온돌을 설치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멀쩡한 집에 왜 이상한 걸 설치하냐고 하시면서요. 돈도 많이 들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온돌이 있으면 집 안 어디서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워준다고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드렸죠. 사람을 감싸주는 따뜻함이었다고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한번 해보자고 하시면서요. 다만 너무 비싸면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온돌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온돌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죠.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업체에서 바닥 난방 시스템을 다룬다는 걸 알았어요. 온돌 설치를 위해 여러 업체에 문의했는데 대부분 이해를 못하더군요. 바닥 난방이라고 하면 전기 매트나 온수 파이프 정도로 생각했어요. 온돌의 복사 난방 원리를 설명해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 업체 사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멀쩡한 라디에이터를 두고 바닥을 데우냐고요. 비효율적이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던 중 한국계 캐나다인 친구를 통해 연결된 분이 있었어요. 김 씨라는 한국 기술자였는데 캐나다에서 온돌 시공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화로 이야기해보니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한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셨죠. 바닥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몸 전체로 퍼지는 따뜻함. 그게 온돌의 본질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김 씨에게 우리 집 작은 별장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별장은 겨울철에 거의 안 쓰니까 실험용으로 딱 좋겠더라고요. 성공하면 본집에도 설치하고요. 김 씨가 캐나다 현지 시공팀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온돌 기술을 캐나다 건축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거였죠. 처음엔 현지 시공팀이 의아해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하지만 김 씨가 차근차근 설명하시니까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복사 난방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모두들 감탄했어요.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물체를 데워서 그 물체가 열을 방출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요. 시공이 시작됐을 때 김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돌은 불을 숨긴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강하다고 하시더군요. 라디에이터처럼 소음이 나지도 않고 에어컨처럼 바람이 나오지도 않죠. 그냥 조용히 은은하게 따뜻함을 전해준다고 하셨어요. 시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온돌의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바닥에 파이프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열의 순환, 온도 조절, 습도 관리까지 모든 게 계산돼 있더군요. 역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기술이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온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12월 중순, 퀘벡에 눈이 무릎까지 쌓였을 때였어요. 첫 테스트를 위해 할머니를 별장으로 모셨죠.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 따라오셨어요.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가 멈춰 서셨습니다. 실내 온도는 19도 정도였는데 전혀 춥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난방을 안 틀었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온돌이 가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보일러 소리를 찾으려고 귀를 기울이시더군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온돌은 정말 조용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실내를 둘러보시더니 바닥을 발로 톡톡 두드려 보셨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하시면서요. 83년을 사시면서 따뜻한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양말만 신고 바닥을 걸어보셨죠.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자연스러워지시더라고요. 겨울에 맨발로 바닥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경험인지 아시겠죠.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바닥은 처음이라고요. 그러시면서 천천히 바닥에 앉으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바닥에 앉으신 거예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무릎이 시리지 않으셨나 봐요.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벽에 등을 기대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의자에만 앉으셨거든요. 바닥이 차가워서 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온돌 덕분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30분 정도 바닥에 앉아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골고루 따뜻해진다고요. 라디에이터 앞에 있을 때는 앞쪽만 뜨겁고 뒤쪽은 차가웠는데 여기는 온몸이 고르게 따뜻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할머니와 함께 온돌방에서 저녁을 드셨어요. 바닥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한 겨울 저녁은 처음이라고요. 저도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할머니가 온돌을 체험하신 후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어요. 다음 주에 친구분들을 별장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좋다고 했죠. 할머니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프랑스계 캐나다 분들이었어요. 처음엔 별장 구경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는데 온돌방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 분이 신발을 벗고 바닥을 만져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온돌에 대해 설명해 드리셨어요. 신기했던 건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의자를 찾으시더니 바닥이 따뜻하다는 걸 알고는 그냥 바닥에 앉으셨거든요. 80대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서 수다를 떠시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걸 샀냐고요. 자기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다른 분들도 모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김씨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퀘벡 상류층 사이에서 온돌방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요. 관절염 때문에 추위를 피해 플로리다로 겨울 휴가를 가시던 분들이 온돌 때문에 캐나다에 머물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이 경험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한복 입은 사진과 함께 온돌에 대한 설명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찍은 한복 사진과 캐나다 온돌방에서 할머니랑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겨울에 맨발로 바닥을 걷는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겨울철 실내에서도 양말이나 슬리퍼 없이는 바닥을 못 걷는데 말이에요.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새로운 럭셔리라고요. 맞아요. 겨울에 맨발로 집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럭셔리한 경험이에요. 한복과 온돌의 조합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둘 다 따뜻함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거든요. 문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SNS 반응이 좋다 보니 캐나다 건축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돌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온돌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온돌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단순히 바닥 난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온돌은 건축, 연료 효율, 환경 친화, 생활 문화가 모두 결합된 종합 시스템이었어요. 발표 당일 많은 건축가들과 연구자들이 왔어요.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바닥 구조는 난방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요. 단순히 공간을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바꾼다고 설명했어요. 온돌의 복사 난방 원리를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대류 난방과 달리 공기를 움직이지 않아서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는 점,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특히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온돌은 추결 효과가 뛰어나서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죠. 캐나다처럼 전력 요금이 비싼 곳에서는 정말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질문 시간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온돌이 노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고요. 저는 할머니 사례를 들어서 답변했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온돌 덕분에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자기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는 분들이었죠.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연구진들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요. 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추위와 조화롭게 사는 지혜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캐나다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 전통 기술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날
할머니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복을 입고 온돌방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시다면서요. 할머니가 한복을 입으신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83세이신데도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셨거든요. 온돌방에 앉아서 웃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우셨어요. 마치 평생 그렇게 지내오신 것처럼요. 촬영 중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에 이렇게 부드러운 겨울은 처음이라고요. 83년을 살면서 겨울이 항상 견뎌야 할 계절이었는데 온돌 덕분에 겨울이 편안한 계절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 바닥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시는 모습도 촬영했어요. 예전에는 라디에이터 앞 의자에서만 뜨개질을 하셨는데 이제는 온돌방 어디서든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자유로우셨어요. 방송국 PD가 특히 관심을 보인 부분이 있었어요. 할머니 친구분들이 온돌방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이었죠. 80대 어르신들이 바닥에 둘러앉아서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 분이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돌은 우리 노년층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줬다고요. 무릎이 아파서 바닥에 앉을 수 없었는데 따뜻한 바닥 덕분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 소개가 아니라 문화 전파의 사례라고 하면서요. 한국의 따뜻함이 캐나다의 추위를 녹이고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온돌 설치 문의가 폭주했거든요. 김 씨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기술자를 더 불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기뻤어요. 특히 노년층 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온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의료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퀘벡주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에너지 효율 주택 정책에 온돌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거죠. 지금 저희 본집에도 온돌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온돌 덕분에 겨울이 편안한 계절이 될 거라고 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늘 효율성과 기능성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돌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건축은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요. 가장 추운 땅 캐나다에서 가장 따뜻한 문화 온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의 겨울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온돌은 저에게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에요. 삶의 품격이고 가족의 행복이며 문화의 힘입니다.